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태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짓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합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고 보도자료 내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예? 죄송합니다. 책임자가 저런 말을 발언할 때 정신 차려서 하세요. 예? 내려가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 당시에 증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지금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바로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이거 자체. 아닙니다, 의원님. 절대로 무슨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사가 벌어질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용산구청. 매년 헬로윈데이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희영 증인 2020년, 2021년 모두 헬로윈데이 대책에 인파 예측이 포함되어 있었죠? 인파 예측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네. 2020년, 21년 대책에 대규모 인파 방문 대비라고 저기 써있지 않습니까? 예, 대규모 인파. 녹사평역,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만 4만 명, 5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올해도 다중인파를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 보면요. 연인원 100만 명, 15일 개막일에만 3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까 박형수 의원님께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의 발언 이야기하셨는데 부구청장은 인파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위증입니다. 이거 위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저 밝히도록 하고요. PPT 넘겨주세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파 분명히 얘기했고 심지어는 이거 못 본 사람들 있을까 봐요. 이렇게 문서까지 만들어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다고 전 직원 공람 지시사항으로 하달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전 부서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걸 예측을 못하셨다고 지금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참사 당일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여 할 걸 예상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실 겁니까, 두 분?
아니요, 인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고 또 네. 그 전에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요. 네. 2020년, 2021년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 대책에 보면요. 방역뿐만 아니라요. 경비 안전 활동도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20년에 기동대 포함한 경찰 인력 배치, 경찰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사 시 긴급 출동, 구청 업무소관 외 인도상 혼잡 경비를 계획했어요. 21년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요. 심지어 장소도 꼭 집어서요. 해밀턴 호텔 주변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 참사가 일어난 인근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용산구청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덧붙여서요.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줄 몰랐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다? 올해 지구촌 축제 안전관리 계획에는요. 도로 전면 통제, 재난대응 긴급대피시 경비과 등 경찰 협조 계획, 심지어는요. 넘어짐 사고 시에 안내방송 멘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이만치 위험하다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것을 지금 참사 이후에 용산구청에서는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2020년에는요. 용산구청이 직접, 용산경찰서가 아니라 용산구청이 직접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를 협조 요청한 전례도 있습니다. 헬로윈데이에 이태원역을 이용해서 대규모 인파가 이태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인파가 더 적었던 작년보다 인파가 더 적었던 재작년에도 이를 요청을 한 겁니다. 박희영 증인이 계속해서 자꾸 주체 없는 행사 이야기 하는데요. 코로나 방역이 핵심이 아니고요. 주체 없는 행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다중인파 대책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핵심적 예방조치로 거론되는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 통제, 이태원역 무정차 2020년, 2021년에 다 했습니다. 이래도 발뺌을 하세요. 덧붙여서요. 제가 언급했던 20년, 21년 계획에요. 종합상황실 운영, 헬로윈데이 전후 청소 계획 이런 2022년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요. 다중인파 대책만 2022년에만 딱 누락이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박희영 구청장이 지시했습니까? 이것만 빼라고? 아닙니다. 명백하게 재난안전법 용산구 재난안전조례 위반이고요. 예견 가능한 재난을 막을 책임을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방기한 겁니다. 이것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이미 구속되셨습니다. 정상 업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법 절차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봉 1억 2천 꼬박꼬박 받으면서 구차하게 직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고 면피하려고 아직도 본인 책임 인정 안 하고 수를 쓰고 계신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12월 26일에 구속 이후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12월 30일에 언론에 이런 신년사를 내셨어요. 12.9 참사로 큰 아픔을 겪었다.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이거 본인이 내신 것도 맞죠? 그 전에 제가 구속되기 전에 이미 신년사가 만들어져 국민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통상적으로 연락도 하셨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6일부터 구속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을 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보내셨어요. 헌법 위에 때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증인이 구속된 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유가족이 떼써서 때법으로 국민들이 박희영 구청장 싫어해서 특수본이 구속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26일 날 구속이 됐는데 이거 카톡 저걸 올린 어떻게 사람이요. 네. 박희영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고 올렸어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요. 이거 그건 카톡 말이- 올린 사람 박성규 씨인데요.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보낸 적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보낸 양반이요. 3대 4대 용산 구의원 했던 사람이고 용산구의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한나라당 중앙위원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자의적으로 구청장 사칭해서 지금 카톡방 메시지 뿌렸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걸 누가 예. 믿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분이요. 10월 25일 참사 4일 전에 박희영 구청장이랑 같이 행사 참석해서 사진도 찍은 분이에요. 25일 날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코로나가 사진 걸려 보여드려요? 12월 25일이요? 10월 25일이요. 참사 4일 전에. 그런 아, 그럼 뭐 사람이 행사가 지금 구청장을 사칭해서 저런 문자를 뿌렸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입니다. 저는 네, 전혀 그러면 모릅니다. 꼭 이 사람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내용. 구청장 사칭입니다. 고소하실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소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저는 오늘 결백하시다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짓말.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증거인멸 시도하고 구속되고 나서도 매월 1,000만 원씩 국민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떼법이랑 국민정서법 운운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합니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치가 떨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지금 박희영 구청장이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 저 내용은 전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입니다. 공직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아서 159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마지막으로 네, 구청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아직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사법부의 엄중한 그런 그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시각 네. 근데 이 문자 메시지를 박희영 구청장 1인칭으로 지금 보냈는데 이게 저는 본인에게 전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분도 좀 희한한 분이네요. 예, 그 부분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저는 저 메시지도 봤습니다. 네. 그동안 핸드폰을 쓸 수가 없지요. 무슨 면회를 오거나 전원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핸드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분도 좀 신기한 분이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증인이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오늘도 상황을 인지한 것은 집에서 밤 10시 51분,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이거 부분 거짓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자, 누가 봐도 59분의 현장에 있는데 아무 직원들이 부구청장도 심지어 자, 증인.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증인.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네.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해야 되는데 예, 그건 바로 이런 맞습니다. 것 하나하나가 예. 증인의 태도와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도자료에는 자 들어보세요. 보도자료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첫 보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통제를 지휘했고 사고 수습 만전케 할 것 이렇게 되면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돼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죠? 예,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아마 자. 그 수집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책 회의는 누가 주재했습니까? 그때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제가 한 게- 실수, 그게 실무진의 실수. 예, 그게 그러니까 바로 모든 건 될 다 수가 없는. 실무진의 실수. 예. 자, 그렇다면은 용산 소방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사고 수습 지휘에 나섰다고 밝혔는데 이 보도 자료예요. 참사 당일부터 새벽까지 6차례 상황 판단 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또 나와요. 그런데 증인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수사 받으면서 특수본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향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새벽까지 뭘 했습니까? 정말 한 일이 저희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임라인별로 말씀드릴까요? 자, 그 상황 판단 회의는 저희는 한 차례도 어느 장소, 시간을 연락받은 적이 없고요. 그건 아마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용산구에는 6차례 회의의 시간, 장소, 구두로든 유선으로든 무선으로든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의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유무조차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향후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영 증인. 그게 지금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 잘한 건 지금 아니고 국정조사상에서 지금 발언은 지금 아니 허위 자료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그게 실수라고요? 시간을 조금 착오를 가졌던가 이런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고 보도 자료 내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실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하는 일을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11시 회의 그런 자체도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예? 죄송합니다. 책임자가 저런 말을 저렇게 어떻게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회의원 국조특위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아쉬웠다? 이게 지금 실수란 말이에요? 거짓 자료를 배포해 놓고 대한민국에 기초단체장이 다 박희영 국정장 같지 않다고요. 열심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분들에게 먹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으로도. 발언할 때 정신 차려서 하세요. 예? 이거 허위 자료 배포한 직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수정하는 보도자료를 다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잡고 정정했습니다. 국민이 보고 계셔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네.